응, 어서 와. 호호바 오일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은 지난 로즈잎 오일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호호바 오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일 역시 제가 한 10년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오일인데요. 저는 이 오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 전보다 진짜 많이 피부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오일을 써서 어디에 좋았는지, 이 오일이 어디에 좋은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짝살짝 퍼닝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이 살짝살짝 밑으로 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호호바 오일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요. 조조바 오일, 그 다음에 주주바 오일, 요 오일들이 함께 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뭘까? 심지어 호호바 오일의 스펠링이요. JOJO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조조바가 맞죠. 근데 얘네가 왜 같은 오일이지? 왜 같은 오일인데 다르게 불릴까 해서 또 조사를 해봤죠. Joj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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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joba. 보셨다시피 영어로는 호호바 오일이라고 읽고 프렌치, 불어로는 조조바 오일이라고 읽더라고요. 아, 진짜 궁금했어요. 자, 호호바 오일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색부터 알아볼게요. 호호바 오일의 가장 큰 기능은요,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pH 밸런스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사람 몸에서 계속 기름을 분비하죠.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피지와 유분이죠. 그것과 가장 흡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오일이 바로 이 호호바 오일이에요. 진짜 순해요. 그래서 자극이 거의 없고요. 부작용도 없고 트러블도 없어요. 그리고 흡수율도 진짜 빠릅니다. 스킨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흡수를 해요. 호호바는요, 왜 흡수가 빠르냐면 이 분자 구조가 물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럼 얼어요. 원래 오일은 냉동실에 넣어도 안 얼잖아요. 근데 얘는 얼어요.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은 머리 두피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호바 오일은 어디에서 나온 오일이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먼저 그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호호바 오일은요, 호호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남아메리카,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호호바 나무는요, 사막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그래서 이 땅 속에 거의 12에서 13m 정도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요. 그 안에서 막 수분을 찹찹찹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수분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도 아주 수개월 동안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죠. 호호바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약 12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식물이라고도 불려요. 호호바 오일의 또 다른 특색은요, 냉압착법을 사용해서 오일이 추출이 됩니다. 냉압착법. 벌써 이 소리가 깔끔하지 않나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냉압착법 추출. 자, 이 추출 방식은요, 일반 추출 방식에 비해서요, 영양분의 파괴가 적고요, 또 원재료 그대로의 효능과 효과를 유지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피부가 아니시라면 탈취 그리고 탈색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정제 오일보다는 100% 원액을 사용하는 비정제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전 권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센시티브하고 민감성 피부다라고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뭐 정제된 걸 사용하시는 게 낫겠지만, 내 피부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00% 원액 비정제 오일을 선택을 해보세요. 저 믿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호호바 오일은요, 캐리어 오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일이에요. 이 캐리어 오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식물에서 추출된 오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마사지 받으러 마사지샵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걸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제 들어보셨다든지, 거기에서 아로마라고 쓰여지는 그 작은 오일들이 있어요. 냄새 딱 들어가면 확 나는 그 오일들이요. 바로 요만한 갈색 병에 뚜껑이 꽉 닫혀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들은 빛에 굉장히 빨리 산화가 되고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갈색병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뚜껑을 왜 꽉 닫아두냐면 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다음에 소개할 오일이 바로 티트리 오일인데 티트리 오일은 향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 정말 한 방울이나 반 방울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기했던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티트리 오일이에요. 또 뭐가 있지? 로즈마리 오일 같은 거, 또 민트, 뭐 허브 이런 게 전부 다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은 그만큼 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묽게, 좀 순하게 희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들이 있는데 그 순한 오일들이 바로 캐리어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캐리어 오일하고 에센셜 오일하고 블렌딩을 해서 우리는 마사지를 받는 거죠. 이 캐리어 오일의 대표적인 오일들이 바로 호호바 오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해바라기 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순한 오일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 놓고 마구마구 많은 양을 사용해도 되는 오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호호바 오일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 밸런스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계속적으로 분비해내잖아요. 근데 이 피지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죠. 피지가 없으면 사람이 늙죠.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렌징을 우리가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깨끗이 하잖아요. 그러면 클렌징을 하고 나서 뽀송뽀송한 얼굴 보기엔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남아있어야 될 피지까지 기름까지 전부 다 닦아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바로 호호바 오일을 바르면 이 피부 위로 막을 하나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주름이잖아요. 근데 이 주름 역시 피부가 건조할 때 생기죠. 이 호호바 오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줘서요,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악건성, 건성 피부에 특히 좋은 오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 이렇게 막 건조해지고 막 히터 막 나오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 조금 더 듬뿍듬뿍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호바 오일은요, 항균 작용이 굉장히 높아서 여드름 피부에도 좋습니다. 자, 로즈잎 오일이 바이타민 C를 가지고 이 여드름을 생성하는 거를 억제를 시켜줬다면 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나 있는 여드름에 이 균이 있잖아요. 그 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pH 조절 그리고 피지 분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의 염증을 굉장히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천연 오일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역시 호호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모공 막나요? 네, 바로 답을 알려드리자면 노예요, 노. 막지 않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다른 캐리어 오일들에 비해서 산화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 역시 깁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오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호호바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순전히 저의 경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면서 제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블랙헤드 그리고 화이트헤드를 얘가 싹 잡아주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이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전인 한 10년 전에는 피부 상태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 코는요, 정말 그 블랙헤드 따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여기 막 모공 있죠. 모공도 막 셀 수 있어요. 막 하나, 둘, 셋, 넷, 막 56,289개 막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빵빵빵빵빵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막 홍조 있죠. 겨울에 건조하면 여기만 빨개지고, 부분성 건조한 데 있잖아요. 기름은 끼는데 어느 부분은 막 건조해서 땡기고,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피부 상태가 그렇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건강한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일 사용 후에는 애증한한 히터를 좀 받고 그래도 그렇게 막 당기거나 막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호호바 오일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얘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호호바 오일을 마사지 크림처럼 듬뿍 손에다 발라서 얼굴 전체에다가 계속 마사지를 하는데, 특히 이 코 부분 있죠, 피지가 많이 끼는 기름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약간 프레쉬하면서요, 누르면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지 제일 잘 지워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메이크업 클렌징 오일도 굉장히 성황리에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피지도 기름이잖아요. 그 피지와 굉장히 유사한 성분인 다른 기름, 호호바 오일로 계속 문대주잖아요. 그럼 얘가 녹아요. 녹는데 녹는 것뿐만이 아니고 까끌까끌하게 뭐가 올라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녹으면서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런데 하고 나서 그걸 닦아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옛날에 여기 블랙헤드 심했을 때는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핀셋을 이용해서 굳이 억지로 짜거나 아니면 그 붙이는 팩 있잖아요. 블랙헤드 제거 팩 있죠. 그걸 붙였다 확 떼어내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렇게 하면요. 억지로 여기서 이렇게 석션 뽑아내는 거잖아요. 여기 구멍이 진짜 이따만하게 나요. 뽕뽕뽕뽕뽕. 그러면 그거를 또 막 또 찬 수건으로 다시 막아주고 그 이후에 또 미스트로 진정해줘야 되고 또 팩해줘야 되고 여간 귀찮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랙헤드의 호호바 오일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마사지를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서 정말 블랙헤드는 다 잡혔어요. 지금은 블랙헤드 아무리 짜도 안 나와요.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생기기도 전에 제가 계속 녹여주니까. 그리고 일단 땅구멍이 커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호호바 오일이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했잖아요. 조금 오늘 보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놓고 마지막 헹군물에 오일을 한 5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 헹군물에서 그 물로 헹구고 다 따로 닦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냥 마르게. 원래 세안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진짜 얼굴 찢어져요. 너무 건조해서. 근데 하나도 당기질 않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바디로션 바를 때요. 호호바 오일 조금 섞어서 한 2-3방울 섞어서 그거 문들문들 온몸에 발라보세요. 그러면 바디 오일 이만큼 발라야 될 거 요만큼 줄어들고 보습력은 진짜 올라갑니다. 정말 촉촉해요. 그래서 바디로션에 꼭 섞어서 바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머리 두피 있죠. 두피에 먼저 한 5방울 정도 손바닥에 짜신 다음에 싹 문들문들 하신 다음에 이 두피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도 막 이렇게 넣어갖고 막 문지르는 거 있죠. 이렇게 한 5분 정도? 5분 너무 긴가? 한 3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세요. 그러면 머리에 끼어있던 이 노폐물들 있죠. 그것도 다 기름이잖아요. 두피 안에 끼어있는, 모공 안에 끼어있는 기름들이 녹으면서 정말 상쾌하고 깨끗한 두피 상태가 됩니다. 이게 끝이냐? 또 머리결 여기 끝부분에 상한 부분에 헤어 에센스 대용으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로즈잎 오일은 비타민 A하고 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호바 오일은요. 대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E예요. 토코페롤. 자, 그래서 비타민 E 성분의 영양분이 머리 끝에 쫙 또 코팅막을 형성을 해줍니다. 헤어 에센스 굳이 안 사셔도 되고 얘로 충분히 또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냐? 또 그게 아니죠. 요 손톱 정리할 때 요 끝에 큐리클 정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르고 이렇게 잘라내지 않아도 예쁘게 잘 정리가 되고 얌전해져요. 성났던 애들이 싹 얌전해져요. 또 뭐 발 뒤꿈치나 여기 팔꿈치 같은 데 까칠까칠해졌을 때도 일반 바디 로션과 섞어서 굳이 여기 집중적으로 좀 바르시고 또 발 뒤꿈치 같은 데는 바르신 다음에 랩으로 좀 싸세요. 싸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 피부같이 꽉깍깍깍깍. 자, 제가 준비한 호호바 오일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오일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용기를 가져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티트리 오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